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전국 유소년 체스 선수권 대회 이제 4라운드를 해설할 차례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이루어졌던 그 선수권 대회에서 가장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해설해 드리고 싶었던 경기이기도 해요. 7경기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그 해설할 내용도 많고 좀 경기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이게 경기 자체도 재밌었지만 그거에 얽힌 스토리 자체도 이 게임 외적인 그런 승점 부분적 그런 이유가 게임 내 수에도 영향을 미친 그 인게임에서의 수에도 영향을 미친 굉장히 특이한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저는 약간 이걸 이례적인 사례로 보고 되게 좀 의미 있는 경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 어떻게 보면은 체스 그런 짧은 커리어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그런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 커리어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생 경기로 꼽을 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자체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그래서 상대분은 이제 같은 U16부였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제 승점을 위해서라도 그런 경쟁을 위해서라도 절대 지면 안 되는 경기였어요. 비교도 사실은 타이브레이크 점수가 제가 그때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무조건 승점을 따야 됐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비교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오프닝을 무조건 공격적인 걸로 준비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상대는 U16부의 최현빈 님이었고요. 그분은 제가 K리그에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이제 4월 달쯤에 그분은 마이너리그, 저는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뛰고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경기를 한번 봤어요. 그 이제 보통 스탠다드는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기 자기 수를 두고 나면은 돌아다니면서 상대 다른 대국들을 관전할 수가 있는데 그때 어 이제 현빈님이 두셨던 수가 E4, E5, NF3 흑으로 뒀을 때 D6 필리도어를 뒀어요. 그래서 저는 현빈님이 대진표에 같이 걸린 걸 보자마자 이제 같은 승점 2점이었어요. 그 이제 같이 걸렸는데 어 딱 느낀 게 아 이거 필리도어 상대로 무난하게 두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리를 목표로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E4, E5 네 이제 필리도어에서 이런 무난한 NTX D4로 진행을 안 하려고 했어요. 무조건 굉장히 복잡한 거로 들어가야겠다. 이제 어떻게든 흑이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약간 상대를 전술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작 전부터 일단은 이제 제가 백으로 경기를 하게 됐고요. 이제 현빈님이 흑으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E4 뒀고요. E4, E5, 나이트 3 역시나 필리도어를 두죠. 그래서 당연히 D4 여기서 이제 E takes D4까지가 메인 진행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잡았을 때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메인 진행 그냥 나이트로 무난하게 잡으면서 서로 기물 전개 무난하게 하는 거겠죠. 여기서 사실은 E takes D4가 나이트의 중앙화를 조금 시켜주는 꼴이기도 해가지고 그 다른 라인으로는 ND7 이런 핸앤 바리에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나이트로 지키면서 네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라인도 있어요. 네, 캐슬 이런 식으로 그 서로 백이 약간 중앙 점유율은 있지만 흑도 충분히 이제 그걸 깨부술 수 있는 그런 카운터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잡았을 때 저는 여기서 무조건 갬빗 플레이를 해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서 선택한 수가 C3입니다. 스탠다드에서 이런 식으로 갬빗하는 플레이는 진짜로 리스크가 큰 수예요. 이게 C3 자체만으로는 이게 잡았을 때 그냥 NTX C3 하면서 폰 하나 주고 나이트 두 개 전개돼 있고 흑은 기물 하나 전개 안 돼 있으니까 전개 속도 따라가면서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물론 진행이 가능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비숍 C4를 갑니다. 진짜로 그냥 완전 승리에 미쳐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냥 이 게임 내가 이기든 너가 이기든 둘 중 하나는 이 게임에서 끝난다. 무조건 승점 차 여기서 벌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 수를 비숍 C4를 보자마자 상대 흑인 이제 현빈님이 한 2분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까지 잡고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까지 잡고 들어가면 비숍 텍스 비트로 그냥 전개 속도를 찍어 누르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기물 3개가 전개돼 있는데 지금 흑이 제대로 대응 못하면 나중에 전개 속도에 그냥 밀려가지고 압살당해요. 그래서 폰은 2개를 줬지만 주도권 하나만으로 이거 쇼부 보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걸 안 잡고 나이트를 전개합니다.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NF6 자체도 그렇게 문제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NG5를 상대로는 사실은 대응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폰을 밀어서 여기 압박하면서 진행하거나, 만약에 잡으면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게, 여기선 그냥 비숍 희생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희생이 아닌 게, 어차피 킹이 이걸 못 잡아요. 잡으면 이제 퀸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이게 데니시 갬빗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이 C3를 여기서 치는 걸 버드 갬빗이라 하거든요. 근데 버드 갬빗은 기본적으로 이제 데니시 갬빗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비숍 비포를 흑이 체크로 한 수를 못 본다는 겁니다. 이게 비숍 비포를 체크 건 다음에, 이거는 데니시 갬빗에서는 이제 E4, E5, D4 잡고 여기서 바로 C3 들어가는 건데, 이거 아까랑 포지션 비슷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D6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비숍 B4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 어두운색 대각선이 열려 있는 이상 이 체크 걸리면 나이트로 이제 맞거나 킹 F1 하는 라인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리스크가 크고요. 물론 갬빗 플레이어들은 이거를 잘 두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 막을 때 이때 NF6 같은 전개수를 둘 수도 있고, 뭐 캐슬링 그 다음에 준비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흑이 좀 생각보다 전개 속도를 따라가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비숍 C4를 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이트 F6를 했을 때, 여기서 또 비숍 B4 체크하면서 퀸텍스 D8 했을 때 이걸 회수하는 라인도 있어요, 데니시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걸 잡는 게 안 돼서 이제 밀거나, 아니면은 뭐 나이트가 피해야 되는데, 근데 나이트가 피하는 것도 사실은 마땅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네, 이거를 나이트 이제 E5를 했을 때, 뭐 나이트가 어디론가 피하면은, 이거는 뭐 퀸 D5도 있고 퀸 B3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지키려고 뭐 퀸 E7? 퀸 D7?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캐슬링 하면서 전개 속도 우위로, 이거는 확실히 이거 백이 주도권 꽉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개 우위 이점으로 상대 킹사이드 압박하는 그게 생각보다 세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E5 했을 때 D5로 이제 막아서야 되는데, D5를 한다 해도 이게 교환을 하고 들어가는 거는 이제 퀸테이크 D8 이렇게 했을 때 비숍 G5 여기 압박하는 거죠. 그러면 뭐 킹 피했을 때 이거 회수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라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미들 게임으로 넘어가는데, 김을 다 교환되고 나면 이거 생각보다 폰은 사실은 백이 하나 밀려요. 백이 하나 밀리는데, 이게 더블 폰이기도 하고, 뭐 비숍 여기 대각선 압박도 있고 퀸사이드 캐슬 하면은, 이게 퀸이 사라졌다고 해서 공격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미드 게임도 확실히 백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NG5 이제 NF6를 상대로 이거를 회수하면서 진행하는 건 무난하긴 한데, 저는 이거를 원하진 않았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거 비트 이제 CTX B2 하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그냥 나이트 G5 들어가요. 네, 여기에 대한 압박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비숍과 이제 나이트 연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막을 수 있는 수는 사실 하나밖에 없죠. 이거 D5 외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비숍으로 잡느냐 아니면은 폰으로 잡느냐,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폰으로 잡는 걸 선택했는데, 이거는 비숍으로 잡았을 때 NTX D5를 좀 염려한 거예요. 이게 폰으로 잡게 됐을 때 결국엔 이게 고립된 폰이고, 이제 이거 교환하는 과정 들어갔을 때 백이 폰 두 개, 이제 한 개를 내주고 여기는 심지어 고립된 건데,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충분한 보상을 얻었냐 하면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고립된 폰 상대로, 이게 물론 흑이 전개가 밀리긴 하지만 이걸 언젠간 따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NTX D5에 대한 특히 이 비숍은 되게 중요한 공격 기물이라서 이걸 내주기엔 좀 그래요. 그래서 비숍 텍스 D5는 이제 선택 상황에서 제외를 하고 이제 이 텍스 D5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네, 별로인 선택이 됐어요. 어느 거로 잡든 간에, 결국엔 이제는 어차피 2대각선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AT6로 한번 쫓아내면은, 이제 나이트가 뺐을 때, 뭐, 비숍 B4, 퀸이 7 아까 같이 여기서는 그냥 바로 체크 걸어도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비숍으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비숍이 빠져서 막는다고 하면은, 그때 나이트 전개 따라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들어갔을 때, 흑도 사실은 이 포지션 할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ETX D5를 선택을 했을 때, 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킹 전개가 좀 우선이라고 느꼈나 봅니다. 캐슬링이 사실은, 확실히 킹을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비숍 D6로 캐슬링을 우선시합니다. H6가 사실 생각보다 거슬릴 수 있어요. 나중에 뭐 G4, G5 이런 공격에, 이제 H4, G4, G5 이런 공격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숍 D6를 할 때, 그러면 사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캐슬링 하고요. 그래서 흑도 일단 캐슬링 진행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이 폰을 이제 지금 딱히 전개를 할 기물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나이트로 이제 잡아주면서 이 폰에 대한 강화도 늘려주고, 이제는 이 나이트를 전개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느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여기서
비숍 F5. 흑은 이 비숍 전개하면서 그 다음에 이 비숍 뺐기 때문에 MBD7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럼 무난하게 진행을 하면 흑이 그냥 무난하게 네 지금 여기 또 고립되고 이게 포개수는 사실은 지금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물 자체는 동등한데 백이 전개 속도가 확연하게 앞서고 있냐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런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보다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기물을 액티브한 자리에 위치시키면서 좀 압박을 지속해보자. 좀 지속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신호탄이 퀸 F3. 여기에 대한 압박. 그러면은 퀸 F3 당장 여기 위협이기 때문에 비숍을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 비숍 G4로 찌르기엔 좀 리스크가 큰 게 그냥 여기서는 퀸 여기로 피하면서 이 파일에 대한 압박도 있고 만약에 룩에이스를 하면 이제는 이쪽이 약해지기 때문에 뭐 퀸 D3 이런 식으로 빠져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퀸 D4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 퀸 F3를 했을 때 얘를 빠지는 선택이 가장 무난한데 이렇게 하면 사실 백 입장에서 이걸 당장 뭔가 뚫기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숍 G6를 했으면 저는 그냥 비숍 E3나 비숍 F5 이런 거 할 생각이었어요. 지금 흑 비숍이 좀 세기 때문에 이거를 교환해내면서 킹사이드 압박 지속할 생각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퀸 D7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전략적 미스예요. 이 나이트가 전개할 자리가 나이트 BD7 아니면 근데 전개한다면 NA6인데 NA6는 이거 나중에 NC5로 위치하겠다는 건데 약간 좀 턴이 많이 소모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것보다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전개하는 게 나았는데 나이트가 갈 길을 좀 막아버리는 수이기도 하고 여기 대각선에서 아마 이거는 퀸 D7이 일리는 있는 수인 게 이게 비숍 G4가 좀 더 안정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퀸을 한번 좀 압박을 세게 해보겠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일단 1차적인 단점이 이 퀸이 나중에 재전개를 결국엔 해야 돼요. 이 위치에서 퀸이 그렇게 활동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퀸을 다시 한번 빼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어쨌든 이 퀸 D7을 보고 저는 이제 루기원으로 그냥 무난하게 룩 오픈 파일 배치시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루기원을 들어간 거냐? 그건 아니에요. 보통 이 수는 나중에 여기에 대한 이 루기 같은 거를 조금 방지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루게잇을 이게 하면은 그냥 교환하고 들어갔을 때 여전히 이제 이 나이트는 전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루게잇도 안 되죠. 심지어 이거는 네, 그냥 잡고 이거 잡으면 돼요. 네, 여기가 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흑 룩의 오픈 파일을 잡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있고 특히 나중에 전술적인 아이디어가 좀 생기게 되는데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흑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플레이해야 될까요? 저라면 여기선 그냥 H6 아니면은 C6 이런 식으로 나이트 꺼낼 준비 하거나 했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지금은 이게 여기가 걸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냥 비숍 G6 무난하게 빠지면서 지키면은 어땠을까 싶었는데 근데 여기서 상대 선수이신 최현빈 님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 사실 무난하게 전개하면은 지금 A6 이게 이 비숍이 지금 거슬리잖아요. 네, 비숍 C4가. 그래서 A6하고 B5하게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이 마이너 피스 쫓아내고 이 B5를 통해서 나중에 퀸사이드 폼푸시 아이디어인 C5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겠다. 근데 이게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는 백에 굉장히 놀라운 한 수를 얻어맞게 되면서 게임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어 백 입장에서 이 게임을 사실상 굉장히 유리하게 이길 수 있는 수가 딱 하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이 상황에서 백이 2점을 주장할 수 있는 이 포지션에서 2점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딱 한 수가 이 게임을 이겨요. 이 한 수 때문에 게임이 어떻게 보면 100 쪽으로 확실히 기울게 되는데 이 포지션이 엔진 평가상으로 플러스 2.5에서 플러스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폰 2개에서 3개 앞선다는 거예요. 이 수 하나 때문에. 그러면은 그 수가 뭐길래 이게 사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찾기 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전술력이 센 분들은 좀 찾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이 게임을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수인 저는 나이트 E6를 들어가게 됩니다. F4인데 그냥 나이트를 들어가요. 그 폰한테 잡히는 위치고 지금 공격이 3개인데 지금 비숍이랑 룩의 서포팅만 받고 이 나이트를 여기로 들어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친 것 같은 아이디어죠. 진짜 미친 수인데 여기서 근데 이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 퀸 D7이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퀸이 이거를 지켜주는 걸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다음에 퀸 takes F5 위협. 근데 여기서 F takes E6를 하면 어떻게 되냐? 폰이 이거를 잡겠죠. 근데 이거를 잡게 되면 그 다음에 E7 위협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F4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 대각선이 굉장히 큰 위협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상한 대로 피해버리면 그냥 그 다음에 E7 들어가고 이거 룩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위협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룩에 대한 간접적인 위협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사실 흑 입장에서 대응할 방법이 있냐? 있다면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퀸이 세븐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이거 잡겠죠. 네, 그래서 여기를 지키면서 이 위협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지키진 못하는데 그러면은 폰으로 이걸 잡는 옵션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루게이스로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이걸 잡겠죠. 네, 이거를 끊어버리는 애초에 지금 나이트 E6가 퀸과 비숍의 연결을 지금 아예 막아버리는 완전히 방해를 하는 그런 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잡는 수만 그 상대가 항상 최선의 수를 둔다고 가정하고 이 전술이 되는 수인가 봤을 때 지금 나이트가 이걸 위협한 수인과 동시에 여기를 위협하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강력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잡고 그럼 여기서 퀸 C6를 하면 어떨까 생각할 거예요. 이제 이 대각선의 기점이 되는 요거를 압박하는 건데 근데 지금은 그냥 교환을 해버리고요. 여기도 있는데 지금 이거를 교환을 해도 사실은 여기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네, 문제가 더더욱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NE6를 했을 때 이거를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거를 잡는 것도 안 되고, 여기서 이제 가장 최선의 대응은 사실은 흑으로는 이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잡으면서 여기에 대한 압박을 했을 때 퀸C6로 이 교환을 요청하는 건데,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밀면 이제 이거를 잡으면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환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실 피스가 100이 하나가, 이제 흑이 하나가 앞서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뭐 체크를 선수를 걸고 킹 H 했을 때 이제 퀸 교환하면서 엔드게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엔드게임도 사실 100이 폰 하나 앞서는 근데 이 폰 위치가 상당히 좋죠. 프로모션까지 한 칸 남았기도 하고 얘네 지금 이 룩이 완전 팔랭크에 묶여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100이 이기는 엔드게임인데 여기서 그냥 더 욕심부려서 퀸으로 이거 지키면서 압박 더하는 식도 가능합니다. 이거 지키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이것도 네. 100이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돌아갔을 때 비숍으로 이걸 잡는 게 사실상 유일한 수인데 근데 이것도 흑 입장에서 좀 풀기가 어렵다. 인간의 관점에서 이거를 두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거를 잡지를 못하고 비숍 G4를 둘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아까 NE6의 목적이 뭐였죠? 퀸과 비숍의 퇴로를 끊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NTX F8 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압박. 보통은 이렇게 흑이 먼저 잡으면은 흑이 카운터 어택 찬스가 더 많잖아요. 이제 먼저 잡는 쪽이 이제 보통 템포를 더 많이 번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외인 게 이걸 잡으면서 여기가 더 위협입니다. 그래서 흑의 비숍이 당장 뭘 위협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교환할 때 이걸 그냥 잡으면 그냥 100이 룩업으로 깔끔하게 피스업으로 위닝하는 그런 엔딩이 되고요. 그래서 흑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잡았을 때 이걸 못 잡아요. 그러면은 이제 킹으로 이거를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그냥 퀸이 피하면은 네, 확실히 100이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조금 피스업이라고 약간 흐트러지는 약간 해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퀸이3로 빠졌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B5를 어쨌든 치기 때문에 비숍 D3로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긴대각선 점유했어야 되는데 퀸디스를 빠졌어요. 근데 이건 여기 대한 H4에 대한 압박은 맞는데 B5를 맞게 되면서 약간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비숍 B3로 빠지면 이 대각선이 여전히 묶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 비숍이 약간 좀 활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중앙에 고립된 폰이 있기도 하고 지금 이 나이트를 좀 해결하기 위한 C6를 줍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 C6는 좀 환영인 게 여기에 대한 오픈 파일은 지금 D 파일 오픈되는 건 저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트로 뭐 이거를 잡았을 때 여기에 대한 압박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일단은 엔진도 그렇게 추천하는 수예요. 비숍 G5 이거를 실제로 엔진도 이걸 추천하는데 그러면 비숍 G5는 당장 이거를 잡고 들어가서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F3 쫓아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술적으로 상당히 고민해질 게 많아지는데 여기서 비숍 F5 한번 찔러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퀸 어디로 피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냥 피스업이니까 아무데나 피해도 이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 게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피스업임에도 불구하고 백이 굉장히 날카롭게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전에서 제가 둔 퀸 E3거든요. 퀸 E3 뭔가 딱 불안하죠. 실전에서도 NG4 맞으면서 뭔가 게임이 이상해지는데 흑 입장에서 이게 NG4를 두면서 여기 체크 위협과 동시에 지금 퀸을 위협하는데 이거는 여긴 지금 퀸이 다 맞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게 오픈 파일이긴 하지만 퀸이 생각보다 잘 컨트롤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의 수는 퀸 F3였어요. 퀸 F3로 여기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여기 좀 물어보고 만약에 비숍 G4로 다시 가면 그때는 이제 퀸이 여기서는 E3로 가도 되는 게 NG4 이제 소스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퀸스를 피하니까 NG4 당하면서 여기서 약간 당황했어요. 솔직히 여기서는 진짜 당황했어요. 네. 잠깐만 이거 게임이 약간 이상해지는데 지금 이거 위협이 있는데 킹사이드 압박이 어 비숍 테이크스 H2나 이런 식으로 H 파일 열리고 뭐 비숍 E4 퀸 이런 식으로 나중엔 빠져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아이디어. 근데 이게 성공하면 게임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DTX C6로 일단 카운터 어택 시도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대한 공격 정리하면서 이제는 이 비숍 길을 열면서 공격에 가담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나이트로 잡고요. 뭐 이제 같이 잡으면서 들어가는 거는 이거에 동시에 여기에 위협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있죠. 그래서 흑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잡을 수밖에 없었고 나이트 테이크 C6 이때 퀸 F3를 피합니다. 근데 상대는 사실 이걸 잡아도 돼요. 그냥 이걸 잡으면서 무난하게 진행해도 되는데 뭐 나이트 테이크 H3도 H2도 가능한데 이제 여기 F8 네, 여기선 지금 당장은 안 되는데 그쵸 퀸 D5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가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된다면은 퀸 H3가 되겠는데 지금은 이 비숍 때문에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게임이 흑입장에서도 생각보다 이게 진행이 된다는 건데 룩시잇을 일단 하면서 이 대각선에서 벗어나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트가 좀 활동적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이때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백 입장에서는 어떤 수를 두는 게 이제 가장 좋느냐 하면은 그냥 룩D1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냥 네 압박하면서 이거를 주더라도 내 활동성이 문제입니다. 이 폰에 대해 집착하면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G3를 하게 되면서 네 여기서 이제 퀸시 룩시 하고 G3를 합니다. 이게 언뜻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여기서 ND4가 들어오면서 흑의 공격이 신호탄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분명 갬빗하는 쪽은 저였고 실제로 그거로 인해서 기물 이득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 갑자기 ND4를 시작으로 공격이 물밀듯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퀸제터로 피하거든요. 이때 애니5로 여기에 대한 압박. 갑자기 이제 F3 칸이 엄청나게 강력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체크 당하면서 여기 위협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이 비숍이 갑자기 이렇게 수동적인 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이거는 확실히 백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거 여기서 게임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계속 했는데 이때 비숍 여기로 그러면 여기로 찔르니까 이제 이 침투를 다시 여기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은 뭔가 퀸이 불안불안하죠. 이게 여기 이제 마이너 피스 사이에 좀 둘러싸여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압박은 하고는 있지만 나이트가 일단은 이게 위협받고 있으니까 나이트가 여기로 빠지고요. 이렇게 지킬 때 저는 이제 카운터 덱 찬스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애니포 여기에 대한 압박. 근데 이거를 지키기 위해 룩데이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전에서는 NC4로 이걸 지켰는데 저는 이제 이게 교환이 됐을 때 비숍 F4를 하면 확실히 이게 위닝이라는 거를 엔진에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 경기 도중에는 몰랐는데. 근데 여기서, 그냥 B3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약간 포지션이 압박을 세게 받고 있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실수인데, 사실은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MB4를 생각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MB4를 얻어맞게 되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퀸이 이제 피해야 되는데, 다시 나이트가 돌아가고요. 이제 이 나이트가 이제 이 퀸이 위협하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 나이트가 지금 흑의 마이너 피스가 퀸을 완전히 압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서 약간 주객전도가 돼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서 퀸을 피할 때 여기서도 심지어 여기 이런 식으로 피했어야 되는데 이 디스커버리 되는 거 감안하고서라도 여기로 피했어야 되는데 이제 나이트가 여기로 갈 때 퀸이 2 그러면 이제 이 비숍 G4 당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또 이 비숍에 대한 압박. 그러면은 지금 포지션 쭉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1년의 과정을 통해서 퀸이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퀸이 조금 과부하되어 있거든요. 이제 오버로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비숍 G4까지 맞게 되면서 여기서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퀸 F1으로 일단은 이제 마땅히 피할 위치가 없으니까 여기로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최현빈님이 다시 한번 여기로 찌르면서 그럼 이제 퀸이 어차피 이제 갈 수 있는 데는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 퀸이 굉장히
갈 위치가 한정적이다. 그래서 비숍 G4를 다시 한번 찌르니까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 퀸 F1 가면 다시 비숍 H3 할 거거든요, 무조건. 근데 왜 제가 이거를 하기 싫어했냐면, 이거를 가면 사실 무승부가 확정인데,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승점을 아까도 따야 되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승부를 하면 안 됐어요. 이게 지더라도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게 내가 불리한 포지션을 일부러 들어가면 가더라도 좀 트리키한 포지션을 이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퀸 F1으로 안 가고요. 이 룩이 지금 여기를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로 그냥 뛰어듭니다. 퀸 C2. 그래서 마이너 피스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 지금 룩 압박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디스커버리를 그냥 허용하는 건데, 이 나이트가 당장 어디에라도 이제 비키면은 지금 여기에 대한 압박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가 사실은 엔진이 보기에도 흑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그리고 압박받는 그런 압박감도 실제로 이 게임은 흑이 유리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수가 불리한 걸 알면서도 게임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수가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둘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불리한 수인 걸 알면서도. 그래서 퀸시2로 들어갔는데, 근데 여기서 흑의 엄청난, 이제 또 그 A6에 이은 엄청난 블런더가 하나 터지게 되는데, 그게 이 디스커버드 위협을 바로 이용한 애니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트리키한 그런 아이디어인데, 여기에 대한 압박, 이거를 잡으면 여기를 잡고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실전에서 그냥 비숍 테이크스 E3로 기물 희생 감수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오만 번 했어요. 진짜로. 여기에 대한 그런 카운터 찬스를 잡을 수는 없는 건가. 근데 지금 이건 NFC 들어가면 게임이 망합니다. 네, 킹 피했을 때 이 체크. 그럼 또 뭐 킹이 어디론가 피했을 때 그냥 이거 잡고 들어가면 이건 확실히 흑이 이기는 그런 그림인데, 그래서 비숍 테이크스 E3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근데 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서 또 백 입장에서 이길 수 있는 수가 딱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 수 외엔 다 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영상을 멈추고, 이런 전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경기에서 백 입장에서 이 포지션을 해결할 수 있는 수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요, 이 룩이 여기를 압박을 하고 있고 실제로 C8 주도권이 있는 상황에다가 나이트가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 이 나이트는 거의 룩과 같은 이제 그런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요. 특히 6랭크나 3랭크에 위치한 나이트는 진짜 영향력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룩을 희생해서라도 잡아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비숍 여기 압박하고 있고요. 이 나이트는 여기에 대한 주도권을 꽉 잡고 있는 상태고, 이 나이트는 이런 식으로 압박을 엄청 나가야 하고 있고, 퀸은 과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비숍은 언제든지 여기 압박할 수 있고, 퀸은 당연히 여기 퀸 F5 이런 식으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 이 C8까지 압박. 진짜 백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백 입장에서 이 수를 통해 게임의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퀸 희생이에요. 퀸 텍 C8. 이거로 그냥 잡으면서 체크를 걸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배님 입장에서는 잡을 수밖에 없겠죠. 퀸으로 잡았을 때 이 보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트 D6로 상황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데, 근데 이 복잡한 이런 트래키한 아이디어가 사실은 이게 백이 유리해지게 됩니다. 이 수로 인해. 그래서 퀸 D6로 피할 때 어쨌든 피해야 되겠죠. 그때 룩으로 이걸 회수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잡으면 어떻게 되냐, 비숍이 이게 잡혀요. 이 비숍 테이크스 G4 이후에 나이트로 잡게 되면 이 체크 때문에, 네, 잡았을 때 퀸으로 잡고요. 네, 여기서 킹으로 잡았을 때 룩 대 나이트 싸움이죠. 폰 개수 동일하고 이 엔딩은 100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룩 테이크스 E3를 했을 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고 들어갔느냐? 사실 저는 이거를 두면서 어느 정도 이 퀸 테이크스 D6가 안 된다는 아이디어로 봤어요. 이게 사실은 거의 직감에 가까운 건데, 물론 이 수익기가 정확하게 안 되는 건 제 전술 실력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감각에 의존한 거였어요. 이런 트리키한 아이디. 이게 NA3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압박이 사실은 잘 안 통한다는 게 확실히 계산이 돼야 둘 수 있는 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두면서 어떻게 보면 발견을 해나가는 그런 거였던 거죠. 심지어 퀸6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압박도 세다는 거 지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 룩텍스 이스를 했을 때 그럼 비숍 H3, NF3 위협이죠. 이때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 게임을 지킬 수 있는 수가 이거 N4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나이트가 돌아가면서 여기를 블락하고요. 이때 나이트 G4 여기에 대한 압박 지속할 때, 그러면 이제는 이 나이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잡아야 되고요. 비숍 덱 G4 여기로 잡았을 때 이렇게 되면 지금 포지션 한번 보시면은 나이트와 룩 3개 대 퀸, 그리고 비숍은 똑같고요. 그래서
폰 개수도 똑같은 상황에서 기물 점수로만 따져도 4점이 앞서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위닝 포지션이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뒤로부터는 사실상 현빈님이 이 시점부터 알아차렸겠죠. 이거 피스 다운인데 이거 흔들지 못하면 지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비숍 H3로 이 나이트를 핀으로 해놓지만 그냥 F3 해놓으면 그만이고요. 이때 퀸시2로 침투합니다. 여기서 근데 이 퀸시2는 사실 제 다음 수를 예측을 못한 건데 그냥 NF2로 여기를 침투하면서 들어가면 이 비숍을 살림과 동시에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체크메이트 위협이에요. 지금 이 폰이 전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면 체크메이트거든요. 그래서 비숍 E6로 막아야 되고요. 다른 수로는 비숍 D7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뭐 룩 D7 이런 식으로 압박할 수도 있고 뭐 룩 D3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비숍 E6로 어쨌든 빠졌고 이때 룩으로 한번 침투하면서 이제 퀸이 여기를 잡는 마지막 이제 반격까지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퀸 F5로 이 비숍 돌아갈 때 비숍 F4 이 비숍 위치할 때 G5를 찌를 때 이때 룩 E5 그러면은 이제 퀸시2로 다시 돌아갈 때 이 폰을 잡고요. 그러면 흑은 이제 사실상 이제 필사적으로 이거를 잡으면서 여기서는 사실 게임이 제가 좀 많이 유리하다고 이때부터 이제 생각을 했고 왜냐면 이거를 잡는 것 때문에 이제 F4, F5 F4, F5 이후에 이제 들어간다고 네, 그 다음에 F4를 하고 근데 여기서라도 지금 이게 비숍 H6 이후에 퀸텍스 B3 하면은 이런 식의 압박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H6나 뭐 킹 G7 같은 걸로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퀸으로 이걸 잡으면서 F5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은 이 비숍이 못 피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실제로 이걸 피하게 되면서 게임이 망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세수 체크메이트가 있는데 네 여기서는 네 비숍 H6로 체크 걸고요. 킹 피할 때 이제 백랭크 체크메이트 이 비숍 피했기 때문에 벌어난 대참사죠. 그 다음에 여기로 이 비숍이 커버하고 있는 이제 아주 아름다운 네 그런 체크메이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퀸텍스 B3를 하자마자 제가 고민도 안 하고 바로 F5 뒀어요. 이 비숍 못 피한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피해서 네, 이 체크 걸고요. 비숍 H6 체크 걸고 이 포지션에서 결국에는 이제 현빈님이 기권을 하게 되면서 U16부 이 3라운드 이후에 1위로 제가 승점 선두를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에서 네, 딱 이제 심판 부르고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그런 아이디어도 많았고 제가 둔 경기 중에 가장 그런 와일드한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난타전을 그렇게 벌이면서 역공 찬스도 굉장히 많았고 서로 위닝 찬스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런 거를 결국에는 전술적인 아이디어를 잘 캐치를 한 쪽이 100이 됐고 그렇게 네 제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라운드까지 저는 승점 2점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고요. 이게 4라운드니까 승점 이제 3점으로 앞서 나가게 됐고 그래서 4라운드가 종료되고 제가 이제 5라운드 대진표를 봤는데 5라운드 때 제가 김태우 A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아시안게임 선발전 때 비겼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4개월 만에 또다시 이제 리매치를 하게 되는 건데 그때 경기 이제 5라운드 경기는 또 다음 영상에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현빈님과 둔 이 4라운드 제 어떻게 보면 인생 경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 네 4라운드는 이렇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김태훈님과의 해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re's no time for regrets.